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내가 뭘 먹고 사는지 내가 똑바로 쳐다봐야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프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7시 반인데요. 지금 저희 순식기 헤어는 신년을 맞아서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문을 열어서 준비를 좀 해놔야 돼서 8시부터 강연인데 아마 저희 식구들이 이제 7시 50분부터 이제 다 올 거라서 미리 지금 이제 가서 세팅이나 준비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건강 강연이에요. 제 트레이너 쌤이 와서 강연을 할 거고 제가 요청했어요. 근데 간간히 예전에도 몇 번 강연해 주셨는데 재활 전문이셔가지고 제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고 되게 힘들었는데 사는 게 이 우리 쌤을 만나서 10년 동안 됐는데 좀 많은 기운도 없고 몸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저희 미용하는 분들이 좀 자세도 그렇고 되게 관절이나 저 디스크도 많이 걸리고 근데 건강관리 쪽으로는 막 신경 많이 안 쓰는데 주정차 단속 어떻게 왜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8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40분인데 우리 식구들 다 일찍 왔어요. 아니 강연하시는데 본인 사비를 이렇게 선물에다가 프로테인 음료에다가 손수 만두 쿠키까지 메밀 100%로 만든 쿠키라고 합니다. 이야 신기하다. 이게 무제쌤인가? 네. 무제쌤 머리를 아주 강하게 파마했네요. 네, 솔직히 밥 아저씨 보이세요? 참 쉽죠? 볼륨근을 늘려주시고 5, 6, 7, 8, 9 주먹을 가볍게 쥐고 우리 뭐 턱걸이 해보니 몸을 좀 풀었고요.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사실 100%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대부분 디자이너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건강을 위한 행동들을 하고 일과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기 오늘 강의 시작 앞서서 설문조사를 돌렸었어요. 여러분들 현재 몸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결과를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20대로 구성된 굉장히 젊은 브랜드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디자이너 일을 시작하고 생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몸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질환들, 아픔들. 자 보시면 하루에 두 끼가 이제 23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아침은 거르고 이제 뭐 점심이나 이게 좀 놀랍긴 했는데 제가 이제 당신이 이제 운동을 얼마큼 하냐 그 부분 이제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20대가 대부분인 젊은 미용 디자이너 샵에서 뭐 근력 운동, 홈트, PT를 주 2회 이상 한다도 20%예요. 사실 양극화돼 있어요. 이하 섭취가 13명이나 됐고요.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이상이 돼요. 14명이나 됐어요. 근데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여기 계신 분들 절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신호는 사람이 몸이 70%가 수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분 섭취가 500ml 이하면 50kg 체중 기준에 생존에 필요한 정도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물을 적게 먹고 있다는 신호 정도는 느끼고 가셔야 돼요. 몸에서 갈증이 난다는 뜻은 이미 늦었어요. 탈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탈수가 일어나기 전에 물은 사실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 두 개를 주로 먹고 사시는 거 같고요. 네, 그리고 패스트푸드도 주 2일 이상 14명, 그리고 디저트도 주 2 이상 12명. 요걸 토대로 제가 식단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의 그냥 식단을.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내가 뭘 먹고 사는지 먼저 똑바로 쳐다봐야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과연 이렇게 먹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먹고 뭐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헤어 디자이너 특성상 좀 불규칙하잖아. 어떻게 보면 휴무도 다 다르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가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활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맞춤형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토대로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디자이너 운동이 됐든 뭐든 간에 본인한테 맞는 맞춤형 스케줄을 만들어보세요. 건강에 관련된 맞춤형 스케줄 한번 만들어보시는데 나는 아침 10시에 일어나. 그러면 그게 사실 아침 10시 시작인데 어떤 사람은 6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모두 똑같이 7시에 밥 먹어야 좋다 이건 아니고
내가 아침 10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그걸 그냥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시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조금 해볼 건데 일단은 제가 4가지를 한번 정리해봐서 사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 너무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하지정맥류는 쉽게 설명하면 종아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심장이 여기서 혈액을 뿜어냈을 때 종아리나 이게 하체 쪽으로 갔다가 회수가 돼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질환은 예방이 제일 쉬워요. 걷기랑 종아리 스트레칭만 자주 해주셔도 도움이 돼요. 손목 건초염이라고 하는 거는 손목에도 아킬레스 건처럼 건이라는 인대 조직이 있어요. 이 건 조직에서 염증이 생기는 건 손목 건초염이라고 하는데 디자이너분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염증이에요. 엄지를 이렇게 안으로 넣고요. 내 손가락을 잡은 다음에 손을 펴서 내가 아래로 내렸을 때 불편감이 있거나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사람들이 이 건초염일 가능성이 커요.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병원 가서 시켜요. 통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하면 반드시 이거를 덜 쓰게 만드셔야 돼요. 덜 쓰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손목 보호대는 뭔지 아시잖아요. 일할 때 많이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네, 보통은 아프고 나서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아프기 전에 써야 돼요. 원래 이런 것들은 예방 차원이 가장 커요. 이건 스포츠용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쓰는 건데 이렇게 그냥 감고 일하게 될 경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간단히 감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범위나 각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할 때 손목의 가동 범위를 좀 줄여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손목 얘를 압박함으로써 주변 근육을 써주게 되고 그래서 얘 관절을 좀 덜 쓰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오늘 미니 폼롤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굽혔다 피는 동작들은 여기 전완근이라고 하는 요 근육들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가락 굽힘근이라고 손등 2가지를 풀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천천히 굴리는 거예요. 이게 경직이 돼 있으면 많이 아플 거예요. 사실 원래는 그냥 좀 시원한 느낌 정상이고 네.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한 10번 정도 굴려주시면 좋고요. 아프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원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활액라인이라고 하는 그 약간 조직에서 드드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근데 거기를 풀어줘서 안 나게 만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손을 뒤집어서 손가락을 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손을 또 쥐고 아래로 이렇게 아프죠? 이게 이건 선물입니다. 와. 그래서 근육을 많이 풀어주시거나 근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완시켜주면 마사지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좌골신경통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용어가 그래서 그렇지 되게 많이 앓고 있어요. 여기 계신 백소식 대표님도 요 얼마 전에 좌골신경통을 저한테 호소하셨고 요거는 보통 오래 앉아있는 사람, 오래 서 있어도 생겨요. 내가 한쪽으로 부하를 주면 얘가 이렇게 눌리겠죠. 그럼 이 공간에서 뼈가 눌리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신경들이 눌려요. 신경이 눌리면서 아픈 거예요. 한쪽으로 오래 서 있거나 한쪽으로 오래 앉아 있거나 하면 이상하게 엉덩이 이렇게 아프지라고 하면 내가 그 증상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냥 엉덩이나 다리, 발가락 신경통을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비자골 신경통의 가능성이 커요. 예방법은 한쪽 엉덩이 주변에 압박이 가지 않도록 자세를 자꾸 바꾸셔야 돼요. 앉아있을 때도 한쪽 엉덩이를 앉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 및 후면 부위 스트레칭인데 이렇게 의자 끝에 걸쳐 앉으시고 한쪽 다리 뻗어서 발 앞꿈치를 이렇게 세워보세요. 네, 이 상태에서 상체를 허리를 핀 채로 펴서 쭉 가시면 햄스트링을 엄청 당길 거예요. 맞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 그냥 그 자세 유지해서 뭐 20초, 30초보다는 이렇게 자주 이 상태로 움직여서 앞뒤로 허리가 펴져 있어야 돼요. 펴 상태로 가서 일어나세요. 뭐 일어나죠. 네, 자세가 좀 웃길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행동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부위가 엉덩이를 늘려줘요. 자, 요게 이제 네 번째죠. 자, 요것도 테스트예요. 다 따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깨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저한테 응답해 주셨는데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뼈 어깨 튀어나온 부위가 감봉이 나오면 어깨뼈 잡아서 손바닥으로 감싸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팔꿈치를 천천히 들어올려보세요. 하고 내리고 손바닥이 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들어보시고 2번 나왔고요. 내리고 한 번 더. 이 동작 할 때 참을성 통증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반대쪽 해볼게요. 잡고 천천히 팔 들었다가 내리고.
자, 혹시 지금 왼쪽 오른쪽 차이가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차이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디자이너분들이 마이크를 지정하는 게 하는데 지금 한 테스트는 뭐냐면 회전근개 파열 테스트고 내가 손을 제한을 두고 팔을 올렸을 때 찌릿찌릿한 통증이나 제한이 걸리는 동작이 나오면 어깨를 회전하는 근육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통증이 아주 심하다 그럼 병원을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통증이 심하지 않고 차이가 좀 있고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주변 근육을 무조건 운동을 하셔서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테스트 1번이었고요. 한 팔을 이렇게 엄지를 앞으로 이 상태에서 엄지를 이렇게 내려보세요.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45도 벌리시고 내렸다가 팔꿈치 폈죠? 내렸다가 올려보세요. 다시 내리시고 가슴 펴서 쭉 둘, 엄지가 내려가 있어야 돼요. 셋 하시고 반대쪽 해볼게요. 이렇게 내리시고 어깨를 완전히 이렇게 레벨전 시켜서 내렸다가 머리 똑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45도요. 내렸다가 올리시고 자, 요때 만약에 내가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회전근개가 아니라 극상근이라고 하는 쇄골 안쪽에 있는 근육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테스트는 50견 테스트예요. 요새는 20견이에요. 20견. 너무 많아서 24. 내가 팔 옆으로 이렇게 들어서 손 했을 때 이 구간에서 통증이 엄청 심하면 내가 50견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어깨예요. 제가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한 이유는 어깨가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으면 이런 간단한 테스트로 내가 어디 부위에 문제가 있구나. 제가 어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은 부상 부위이기도 하고 똑같아요. 어깨를 움직일 수 없으면 1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깨는 사실 여러분 직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위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팔을 이렇게 안으로 닫고 있는 행동들이 많으니 바깥쪽으로 벌리는 운동들이나 스트레칭들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쉬울지 아니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쉬울지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육체랑 정신?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걸 극복할 때 제일 첫 번째 건드려야 되는 건 사실 육체예요. 신체를 단련하거나 신체를 먼저 케어하는 게 맞아요. 요 모든 것들이 이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강의 내용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여기 백수식 대표님께서 사실 운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꾸준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정말 10년 동안. 제가 여지껏 본 회원들 모두 통틀어도 제 커리어 통틀어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신 분 없어요. 사실은 주 3회를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 강의를 다니지만 대표님께서 이렇게 막 직원들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저한테 요청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본인이 건강을 신경 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만큼 스스로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릴 때 이렇게 하나씩 신경 써본다면 훨씬 더 건강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도 오래 할 수 있고. 건강 관련돼서 혹은 식단 관련해서 좀 질문들을 좀 받고 싶어요. 저는 궁금한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얘기하시면서 좀 심심하실까봐 제가 오늘 100% 메밀 가루랑 바나나로 만든 머핀을 좀 만들어봤어요. 출근할 때 그냥 공복으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 좀 드시면서 편하게 얘기하고 프로틴 음료도 같이 주시면 감사해요. 습관이 돼서 아침 안 먹는 출근을 못해요. 오 됐어. 오 맛있어요. 꼴 있어요? 치킨 맛도 나. 네. 치킨 맛. 오. 엉덩이에서 인천 왼쪽 쪽에 앉아 인천 치킨. 네. 증상이 되게 여러 개예요. 그래서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데요? 어때요? 맛있어요? 네, 프로틴 25. 오 광고하는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린다. 나중에 이름 프로틴이로 해요. 로틴이. 로틴쌤. 만약에 프로틴. 로틴쌤. 어울린다. 신경을 갖게끔 증가된 상태 있는데 그걸 다시 줄이려면 2주가 걸려요. 내가 줄인 상태로 계속 배고픔을 견디려면 시간이 2주가 필요해요. 복부 비만이 좀 있잖아요. 저희 미용이 특히 약간 아무래도 서 있기도 하고 막 급하게 먹고 막 앉아 있고 그러는데 또 운동을 또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복부 지방은 식사로 컨트롤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식사로 컨트롤하는 게 아까 문의하셨던 게 다이어트하면 샐러드만 먹어야 되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한 끼 정도는 샐러드나 이런 채소를 섭취하는 식습관이 일단 복부 지방 제거에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습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직장인처럼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식단을 일단 조절하는 거 1번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서 이 제약된 환경 안에서 뭔가 변화를 준다면 식단의 변화가 제일 빨라요. 여러분들이 활동량이 많은데 살찌는 이유가 뭐겠어요? 선생님들이 가져다 주는 뭐 빵, 케이크, 도넛 아니면 내가 사 먹는 음식들, 배달 음식들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거부터 바꾸셔야 복부 지방이 개선될 거예요. 되게 좀 뻔한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2023년에 이제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할 때 좀 건강한 계획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이 자리를 아마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셨고, 이 건강이라는 카테고리가 단지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건강해야 내일도 잘할 수 있고 건강해야 친절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건강의 직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다이어트가 건강은 아니고요.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와. 아, 이거 익숙해져야 되는 거.